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온산수질개선사업 소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2020 회계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국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온산수질개선사업 소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환경국소관 2020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국장 김익수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조 환경생태과장입니다. 이도희 환경보존과장입니다. 오경탁 하수관리과장입니다. 강홍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건기호 용년수질개선사업소장입니다. 신동훈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입니다. 환경국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안과 그리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환경생태과 사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세출 예산 현액은 305억 7,400만 원이며 231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 이율은 한 건에 1,8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율은 7건에 72억 2,500만 원이며 총 집행 잔액은 2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자연보호협의회 내부 갈등으로 인한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 미집행액 3,500만 원과 비점 오염 저감 사업 계속비 이율금으로 연구 용역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예산의 집행잔액 8,800만 원,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센터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3,100만 원입니다. 286페이지 환경보존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존과 세출 예산 현액은 612억 7,200만 원이며 559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율은 한 건에 6억 4,300만 원이며 사고율은 한 건에 2억 2,300만 원으로 총 집행 잔액은 44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경기 위축에 따른 기업체 수요 감소로 전업소 번호 보급 사업의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9,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87페이지 국비 매칭 대비 시비 미확보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민간 자본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5,600만 원과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어린이 통학 차량 교체 수요 감소로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6억 7,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중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비 집행 잔액 2억 4,600만 원, 조기 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 국비 매칭 대비 시비 미확보에 따른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29억 3천만 원 등 총 31억 7,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 사업장 4개소 발송에 따른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9,200만 원,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미확보 및 사업장 추가 선정 불가로 꿀뚝 자동 측정 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 민간 사업 자본 보조금 1억 3,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관리과 세출 예산 현액은 15억 5,600만 원이며
대대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전 업무 협약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액 13억 5,600만 원 등으로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290페이지 자원순환가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가 제출 예산 현액은 300억 1,400만 원이며 299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일은 한 건에 2천만 원이며 총 집행 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542페이지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은 2019년도 말 376억 8,100만 원에서 2020년도 7억 1,400만 원을 조성하고 73억 2,800만 원을 반환금으로 지급하여 2020년도 말 보유액은 31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첨부 서류 442페이지 2월 사업입니다. 2월 사업은 총 11개 사업이며 명시 2월은 1개 사업에 6억 4,300만 원, 사고 1월은 3개 사업에 2억 6,100만 원, 계속비 2월은 7개 사업에 72억 2,500만 원입니다. 451페이지 명시 2월 사업입니다. 명시 2월은 총 1개 사업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조기 폐차 지원금의 집행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사고 2월입니다. 4단계 낙동강 수계 오염 총량 시행 계획 및 성감 소각장 관리 운영 사업은 중앙부처의 사업 지연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대기 환경 선진화 사업은 대기 환경 관리 시행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사업 기간이 2021년 7월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계속비 이율입니다. 완청 조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그리고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원산 국가산단 제4분구 완충 조류시설 설치 사업, 태화강 하산교 도로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 울산 미포 국가산단 제3분구 완충 조류시설 설치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 완료 시기가 남아있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보고, 재무제표, 수입, 지출, 결산 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사업보고입니다. 총 수입액은 2,333억 1,600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2,030억 8,1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302억 3,500만 원입니다. 총 수익은 1,451억 9,9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1,653억 8,40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201억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1조 265억 500만 원이며 부채는 1,630억 7천만 원, 자본은 8,634억 3,5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건설, 계량, 수선공사 개요입니다. 2020년도에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 및 수선공사는 총 360건에 811억 6천만 원입니다. 공사 시행 세부 내용 및 사업 운영 성과는 결산서 18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재무 상태표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앞서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는 영업수익 1,290억 5,200만 원, 매출원가 1,512억 7,800만 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91억 1,900만 원, 영업외수익 161억 4,800만 원, 영업외비용 49억 8,70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 201억 8,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5페이지부터 139페이지의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수입 지출 결산 보고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액은 총 2,368억 1,50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1,315억 6,300만 원, 자본적 수입 893억 2천만 원, 2월 재산 159억 3,2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 결산액은 총 2,030억 8,1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617억 8천만 원, 그리고 자본적 지출 1,297억 2,500만 원이며 2월 예산은
2월 예산의 지출은 115억 7,6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정기 2월액 568억 7,400만 원, 수입 1,764억 4,200만 원, 지출 2,030억 8,100만 원으로 차기 2월액은 302억 3,500만 원입니다. 150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의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지출 내용 중 주요 지출 집행 잔액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2월 예산 중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 부대비 집행잔액 32억 9,600만 원은 하수관리과 해악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약품비 집행잔액 2억 6,100만 원은 용련수질개선 사업소 하수처리 약품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197페이지 동력비 집행잔액 1억 1천만 원은 온산수질개선 사업소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201페이지부터 235페이지의 예산결산 부속 명세서 그리고 237페이지 경영 분석 지표 및 참고 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기금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신동훈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벽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0년도 징수 결정액은 예산 현액 30억 6천만 원보다 700만 원이 많은 3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20년도 예산 현액은 54억 6,100만 원으로 그중 53억 6천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팀 응축수 해수설비 설치공사 설계 변경 및 정산 집행잔액 4,500만 원과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비 협착물 소각 처리비 2,3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6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환경국 소관 세출 결산 중 환경생태과 소관 비점오염 저감사업 연구 용역비 8,800억 전액 불용 사유 환경보존가 소관 LPG차 전환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6억 7,500만 원 사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31억 7,600만 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연도 1월 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억 7,300만 원 명시적 이율 사유와 대기환경선진화사업 2억 2,300만 원 사고 이율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 결산은 대부분 예치금 횟수가 수입 재원이고 주요 지출 내역은 예치금과 반원금 지급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검토 보고서 10에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출 결산 중 하수가 일가소관, 해야 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집행자액 32억 9,600만 원 사유와 1월 사업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건설 개량 1월비 11억 1,200만 원과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사후 1월비 3억 9천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은 검토 보고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 중 주요 불용 사유는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이어서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울산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 측정 조작 사건을 포함해서 울산시의 환경정책 관련에 대해서 시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들어서 오늘 임시에 임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결산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이나 보고조차 없는 현실에 먼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시민들이나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접해야 되는지 이해하기 힘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에서는 어떻게 보고조차 안 하는 건지, 이것 역시 뭐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보고를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지금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첫 번째, 얼마 전에 그 대기오염 물질 측정 관련해서 지역의 대형업체 5개가 고발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다가 아마 오늘 관련된 그 최근에 그 수질 검사에 관련된 어떤 수치 조작, 또 그것도 안타깝게도 우리 국외 공무원들이 이제 연루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요. 지금 이 문제, 이거 지금 요약 정리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재발 방지 대책이나 뭐 도대체 그걸 하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정말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의원님께서 최근에 언론을 보도된 그 공단 폐수 수치 조작,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 연루 이런 이야기로 저희들 환경국 직원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복사에 다니면서 거기 제대로 들고 다니는 직원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몇 번 부서에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사 중인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진행 과정을 말씀 내지는 보고 드리기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루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식을 잘하는 부모가 자식을 믿듯이 저도 결국은 직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제 하고, 다만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오염 물질 측정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단지 이 대책도 지금 이 단계에서 좀 외부로 알리기는 솔직히 섣부른 느낌도 들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대책은 저희들 준비하고 있고 그러한 그 채집과 측정 과정에서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좀 공정성을 있게 하는 방법도 저희들 좀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민 그 환경단체도 같이 좀 참여하자 이런 안들도 저희들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요거는 저희들이 좀 정리되고 이 사건이 좀 정리되면은 말씀을 한번 드리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네, 그 수사기관이 얼마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가 끝나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저희가 환경국을 바라보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자료 공개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울산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어떤 그 환경연구소에 가서 깜짝 놀랄 만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악취 문제를 추적하고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우리 의원단체 연구회에서 용역으로 발주를 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시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환경국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료를 공개를 하시라고요. 지금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보고서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시민단체가 주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문제를 드러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결책이 제대로 나오진 않아요.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지금 환경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산 지역이 어떻게 보면 산업도시이긴 하지만 반대로 환경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 환경정책이 제대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장님을 위시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입니다. 남의 동네가 아니에요. 시에서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가져와서 적용하려고 노력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있는 것조차도 안 하시려고 하는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을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악취 지도 제가 그거 기업체를 2시간 가고 다음날 또 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의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그거를 또 제안도 했더라고요.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방법이 없다 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어서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손정학 부위원장, 장영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지난 한 해 동안 그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사업 성과를 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여기에 우리 환경부서나 환경부서나 건강부서, 녹지부서, 도시계획부서 등등 모두가 다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지난 5월 3일 날 우리 울산 MBC에서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해왔던 환경공단으로부터의 오염이 우리 시민의 건강에 엄청난 위해를 주고 있다는 걸 이렇게 방송을 몇 차례 했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그 보신 가운데 어느 지역이 가장 동으로 따지면 어느 지역이 가장 저 위험합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지금까지 환경생태 과장님 아니면 보존과장님 답변을 줬습니다.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네, 환경생태과장입니다. 네네. 지금 공식적으로는 환경부에서 그 조사한 결과는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음을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네네. 지금 나온 자료는 아마 그때 당시에 그 환경부에서 참여했던 위원들, 연구위원들 자료 쪽으로 아마 좀 공개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지금 자료를,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큰 자료는 요약은, 그냥 큰 지표만, 요약서 정도만 지금 저희들 확보를 했지,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아직 확보를 못 해서 말씀 좀 양해를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충은 알죠? 예, 큰 지표, 발생률, 지표 정도는 간단한 정도는 지금 저희들 파악을. 동부터 그 제일 위험한 동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동이 제일 위험합니까? 동까지는 아니고 지역, 그러니까 공단에서 1.4km 정도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네네. 그 안발생률이 높다 하는 정도 데이터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 방금 1.4km 있는 우리 공단으로부터 1.4km 있는 마을 크면 우리 눈에 다 압니다, 여러분들은. 제 눈에도 다 들어오고, 그죠? 맞죠?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이야기 안 해도 연접해 있는 아마 대연동이나 서남동이라든지, 그죠? 그 공단으로 바로 연접해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들 여러분들이 공단으로부터 온 오염 공해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암 뭐 등등 이런 거는 아주 굉장히 큰 위해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애써 무시하려고 그동안 해왔는 겁니다. 시민들이 건강보다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린 그걸 애써 무시하면서 그 연접해도 도시계획을 주택을 대단히 주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조를 했든지 환경부서에서는 묵인을 했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환경부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얘기는 동의합니까? 예, 주민건강조사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시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 거는 저희는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단계는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조사는 저희들이 이 환경부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건강조사는 스타트는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조사가 인체의 건강을 조사하다 보니까 좀 장기간 걸쳐서 이제서 환경부에서 마무리를 하고 2단계를 나아가는 상태고요. 지금은 그 본조사이고 지금 마지막 저거 조사입니까? 예, 지금 1차 1단계, 2단계, 3단계 환경부가 조사를 계획을 했었는데 2단계 중간에 2단계가 12년부터 16년까지인데 2단계 사항까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그 다음 대책을 환경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이 데이터가 나오면은 금방 말씀하신 뭐 공단 주변에 대한 뭐 도시 계획 분야까지 연계를 했으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는 뭐 같이 부서 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잠깐만. 방금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과가 연관성이 있으면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난 이해받아요. 맞습니까? 네, 뭐 그렇죠. 저희들 그럼 환경부서 야한 공원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이 기조화 속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예, 환경 저희들 부서에서 입장으로는 뭐 주민 건강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서 간의 협조하면 또 도시 분야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건 저희들이 그 하나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주민 건강권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 우리 없고. 여기 잠깐, 의원님, 현재 예. 시민들이 가장 큰 문제를 지금 우리 현대인이 가장 크게 그 삶의 질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크게 삼는 게 건강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가장 건강을 가장 염려하고 이렇게 늙어서 병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지금 다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 중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국가공단이라든지 환경 오염으로 발생되는 이 질병. 우리 환경 관련성 있는 질병이 뭔지는 아시죠? 예. 환경성 질환이라고 명칭을 해서 몇 가지 뭐 환경부에서 분류를 해서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심지어 당뇨병까지도 환경성 영향을 받는다 그건 알죠. 예, 뭐 그 정도로 환경도가 그렇죠? 뭐 정의는 그 하고 정도로 있습니다. 환경성 영향 우리가 속에 있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울산시 환경 예산이 해마다 지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1995년에 겨우 12억이었던 예산이 지금 울산시가 1200억이었던 예산이 2020년 현재 우리 환경 예산은 4천억 41억입니다. 엄청난 장족의 많은 발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결과로 우리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수질 오염 이런 거는 굉장히 크게 많이 개선됐다. 그거 수치를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국가 그다음에 그 유엔의 기준이 강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죠? 환경 투자가 끊임없이 늘어났다는 걸 그걸 반증하기도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울산시가 근 4천억 우리 시 전체 예산의 한 2%에서 한 9.9% 정도를 가지고 그 투자를 해온 겁니다 이게 그죠?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왜 역행해서 질병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은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어요.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어떤 정책적인 어떤 오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도시계획과 환경정책, 우리 뭡니까 녹지 문제 등등에서 정책 방향이 바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걸 단정적으로 이 데이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돈은 이렇게 끊임없이 퍼붓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효과가 주민들의 삶에는 전혀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그건 근본적으로 뭐 환경정책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의 문제든지 녹지공원 조성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든지 시민 건강을 관련 정책이 잘못되었든지 여러분들이 칸막이 행정을 하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역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걸 오늘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시민 건강은 오히려 끊임없이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성과 우리 보고서를 내가 어제 쭉 읽어봤습니다. 좀 읽어봤는데 성과 지표가 대다수가 돈 집행에 급급하고 있어요. 돈 집행에. 어떤 정책 목표인 대기 오염을 몇 도까지 낮추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돈을 여러분들 4천억을 끊임없이 투입하더라도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아왕산인데 황산이 2018년, 16, 17, 18, 19, 20년 별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답보 상태예요. 더 이상 질이 더 좋아지지도 않고 있어요. 물론 국가 지금 현재 기준이 이하이지만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다 그래요. 대다수가. 큰 폭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 대기 오염도가 그냥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마다 결산을 끝내고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씩 어떤 그 수치와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고민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과 목표를 이렇게 어떤 부분에 0.1조 낮춘다든지 이런 게 보고서가 없어요. 이게 성과 목표에 지표를 개발할 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단순하게 행정을 뭘 몇 번 했다, 뭘 했다. 그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표의 성과 달성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왕산 목표를 대기 지역을 몇 퍼센트를 낮추겠다. 이게 정책 목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지표 전체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제가 잠시 좀. 예, 말씀.
이게 이제 언니 지적이 많은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울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국가 산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오염 수치, 건강 수치, 질병 이런 것을 그 장래 목표를 가지고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산단이라는 건 굉장히 큰 저희들이 어떻게 제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어떤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 어렵다는 말씀을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 그 지역유역환경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방금 그 손정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목표, 지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더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산단 주변에 도시 계획이나 공사를 할 때 아까 그 오염 물질 이런 것들로 뭐 다시 한번 더 뭐 검토가 돼야 되고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전문 기관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사업 시행하기 전이나 아무튼 그 개발하기 전에 환경성 검토를 또 받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대로 좀 계속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이 환경 문제가 제가 여기 와서 6개월 됐는데. 우리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지표들 이게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게 굉장히 좀 목표를 세워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변수들이 많고 어려운 문제들이 참 있습니다. 예, 있어 가지고 예.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대기 오염 현황은 나아지고 있지. 지금 뭐 저희들 표현은 정말로 그 양산가스, 오존 이런 걸 보시면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 보시면은 이거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거의 했는 수치입니다 이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잠깐 제가 오염도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이 환경부동과장님. 예. 좀 전에 그 손정학 의원님께서 우리 오염도가 수치가 낮아지지 않고 뭐 평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황산 가스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에 0.028 ppm에서 0.004 ppm입니다. 이 ppm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리고 7대 특광역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인천이 0.004, 서울, 부산 0.003, 광주, 대전 0.003, 평균이 0.003입니다. 우리 시는 0.001이고 PM10 같은 경우에는 7대 특광시 중에 우리 시가 제일 좋습니다. PM10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69에서 과장님, 예. 특광역시를 예를 든 다른 도시를 갖다 붙이는데 우리 그 부산시가 공단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인천시도 우리 집중되어 있고 대전시도 공단이 인근에 우리 울산처럼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 시와 비교를 해도 큰 아니 차이가 그 시의 인구가 좀 많다는 것뿐이지, 그죠? 도시 규모가 우리보다 똑같다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같은 기준 안에서 이렇게 놓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규모 산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단이 없는 도시와 비교했을 적에 오염도가 큰 차이가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 겁니다. 그 도시에는 환경 그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 예산을 아니, 환경 예산을 우리처럼 이렇게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9%, 10% 정도 가까이 투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손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 한 해 살림 꾸려 나간다 고생들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또 이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수의 우리 환경직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피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국장님, 우리 시 예산에 보면은 환경 분야에도 아주 우리 시 예산에도 중요한 그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 환경 분야에 보니까 연년이 이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돼도 정액되고 있는 부분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전년 대비 연년이 예산이 한 145% 정도 이래 정액됐는데 정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데 이게 결국은 환경 문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산 투입, 감점, 지표, 관리 두 가지 문제로 환경 문제가 되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은 지표 관리를 최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거기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지자체의 환경에 대한 노력들은 부단 우리 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들도 이제는 이 트렌드라 그런 이런 것들이 환경에 집중되기 때문에 환경 예산은 우리 시도 그렇고 다른 도시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늘려 그러고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환경 쪽의 예산은 좀 더 다른 분야보다 좀 많이 좀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이 좀 많이 지원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 자립도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정부에서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환경 분야의 예산을 많은 이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지방도시에서는 그 예산을 다 이래 또 활용을 못하니까 이 반납하는 부분이 국고 보조 사업이 이게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저 보조금 사업은 또 불용액 처리 부분은 또 중앙정부에다가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또 지원받아가지고 이 지방정부에서 그거를 예산을 활용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검토하고 좀 연구한 그런 거 없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늘 그래가 중앙정부 시험 받아가지고 예산을 또 이래 활용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또 반납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에 서랍고 예산을 주는데 그것도 활용 못한다면은 이건 우리 행정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좀 대안이라든지 방안이 있습니까?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금년에도 역시 저희들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의 국비 지원 금액 대비 시 매칭을 제대로 다 못해가지고 또 반납할 부득이 또 반납해야 될 것으로 저희 생각하고 있는데 요거는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특별히 또 더 요구를 또 하기는 하는데 우리 시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기조는 다른 시도에 없는 수소 차량이라는 또 하나의 또 정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없는 수소차와 또 전기차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한정된 예산에서 시 전체 예산 운영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단지 그럼 이 수소차와 전기차를 다 함께 하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은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저희들이 앞서고 있는 거죠. 다만 거기에 우리가 전기 자동차는 우리 국 소관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만 좀 말씀드리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도 있는데 한 추경 때 저희들 좀 더 요구하고 그럼 이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좀 유사한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좀 전환할 수 있어가지고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 없나? 여러분은 저도 아직은 생각 못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요거는 좀 생각해보고 협의를 좀 해보도록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좀 해보도록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그 본유는 늘 이래 참
국비 지원을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그 많은 금액을 또 활용도 못하고 중앙정부에다가 또 반납하는 모습들이 연연히 발생하는데 매년 그래 이래 또 접할 때마다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중앙정부하고 잘 좀 협의 소통해서 이런 거를 다음 연도에 또 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그래 뭐 상위법에 준해가지고 늘 중앙정부에다 반납할 게 아니고 그를 중앙에서 지방정부에 서랍고 내려준 돈을 갖다 와 또 줘야 되는 말입니다. 그거를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안 그래요. 그걸 좋은 돈을 우리가 다음 연도에 또 이어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그런 좋은 대안이 있고 방안이 있으면은 좀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 환경보존 해주셨는데 과장이요. 저 환경보존과장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국비 반납 부분은 특히 우리 과에 국비 반납이 좀 많은 형편입니다. 이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좀 더 활용하려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사 사업으로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건의를 했고, 두 번째는 매칭 비율을 우리 지방비는 좀 적게 가능하다면 100% 국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도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안 된다면은 우리 시 여력에 맞게끔 우리 시가 지방비 확보할 수 있는 만큼만 국비를 내려달라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수차 건의를 해서 지금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국비 반납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 추경 때마다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그런 대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도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꼭 그런 식으로 좀 협의 소통하면은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야지 이거를 자꾸 반납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개선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환경 지표에 대한 부분은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죠. 지금 현재 대기 측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울산시 전체 면적을 대비해서 거점별로 이렇게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장 하나하나마다에 나오는 그 부분을 측정해서 총량으로 보자는, 총량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괜찮다 기준 이하라고 하는 부분이 동일하게 나오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다른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계시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거는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수 사항이 아니니까 한데, 현재 이래 보니까 전기차 현재 보조금 사업이 잔량이 현재 10대 또 안 된다고 지금 결과가 있던데 벌써 지금 남은 대수가 10대 이하라고 돼 있던데, 추가 하반기나 이렇게 해서 차량 생산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후반기에 물량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우리 국산이 생산이 조금 차질이 있어서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체인데, 그 와중에 국산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테슬라라든 이런 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반기에 국산 전기차가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면은 이 전기차 보급 사업은 큰 문제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시의 예산 매칭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매칭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말씀하신 우리 시의 대기 환경 오염도 지표, 저희들 지표가 있습니다. 대기 환경관리 시행 계획에도 2025년까지 저희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는 정해놓고 예산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환경에 대해서 생태환경 도시로 이렇게 전환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기준에 그리고 울산시의 정책에 뒷받침이 안 되는 기업들이 있다면은 울산시가 정말 이제는 강력하게 좀 행정적인 제재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냥 이렇게 묻어만 갈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앞으로 울산시와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에 같이 동참을 한다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못 따라온 기업은 도태를 시켜야 되죠. 왜 계속 그렇게 끌려갑니까? 예? 그리고 현재 그 기업들이 현재 있는 곳에 계속 이야기되지만 그 토양이나 대기라든지 하수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점 그 사고시마다에 대한 데이터만 있지 현재 과거의 데이터가 전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어요. 울산시가. 예.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반영됐는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어떻게 더 나빠졌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정작 그런 게 없거든요. 한 예만 드리면 온산 국가산단의 에스올만 그래요. 에스올 주변에 그다음에 석유화학 그 공사가 있는 앞에 있다가 이제 에스올이 이제 다시 인수해서 그 부지를 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만 해도 지금 대기 환경이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 앞에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문점은 드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 기업에 요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 부분 좀 개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 27일 이전에는 그 국가 기준이 25였습니다. 3월 27일부터 15로 강화가 됐는데 우리 시의 대기 오염도 중에 국가 기준을 충족 못하는 게 초미세먼지를 만족 못하고 있습니다. 15인데 작년에 17입니다. 이것도 대기 환경관리 시행 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그걸 수립을 해서 2025년까지는 15로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배출 허용 기준 준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도 더 낮춰라 라고 자발적 협약도 하고 또 법에 없는 사항이지만도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에 제출을 해달라. 그 개선 계획이 미흡하면은 저희들이 좀 더 푸시를 해서 이 국가 환경 기준을 맞추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한다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좀 더 낮춰달라고 그렇게 서로 협조 요청 내지 좀 강하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많은 제도를 가지고 또 여러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거기에만 너무 기대고 있지 않느냐, 그런 허점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TMS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TMS 공장에 TMS에 나오는 그 부분을 기준을 측정하는 방법하고 그 주변에 어떻게 높이에 어떻게 맞춰서 하면은 달라요. 측정 기준이 민간 기업에서 측정했는 부분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TMS만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 시민들은 자꾸 아직까지 많이 느끼거든요. 예? 우리 온산수질 개선사업소 환경을 얼마나 안 좋습니까? 옆에 무림 PMP부터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산, 온양, 서생 세 개 읍면 주민들이 지금 서명 받고 있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악취에 대해서. 그걸 곧 울산시에 접수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또 설명하시는 것 중에 자연환경 보전 활동 보존국 사업 이 부분을 이제 뭐 사유나 이런 게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겁니까? 예. 이 보조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한 겁니까? 자연환경 네. 의원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 결선 페이지 283페이지 자연환경 보존 사업 보존국 사업 전액 미집행된 자연환경 보호 예. 예, 그 작년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뭐 양쪽에 그런 게 있는데 올해에 또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들 지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내부는 이제 수습을 돼가는 과정이라서 있어서 좀 수습이 돼가면은 하반기에 조금 자기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연락을 해와서 저희들이 계속 활동에 내분일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반기에는 조금 정상적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어서 되면은 그래도 큰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보조 사업이 이 단체의 지정 사업입니까? 예, 그 경상적으로 그 지정 사업 해마다 그 단체를 줬는데요. 그래도 환경단체 중에서 제일 큰 단체고 국환경부에서 또 소속으로 있는 단체고 해서 해마다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돈의 여부를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 단체들이 수많은 단체들이 지금 자생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은 그 계속 기회가 되어야 되는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뭐 그런 좀 경각심 참으면서 저를 아예 돈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분이 좀 문제점이 있으면 그리고 작년 올해 그럼 하반기에 가서 또 어떻게 할 건가?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예산을 뭐 아예 뭐 안 주든지 극단적으로 뭐 그런 처방들이 나중 검토되고 이렇게 돼야 될 건데. 그럼 내후년에 또 예산 올 때는 또 이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 또 사업 신청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진짜 하여튼 심각하게 깊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은 뭐 내분적인 그런 요소가 다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환경부 산하에 정식적으로 돼 있는 단체고 가급적은 그래도 환경활동 하나에 오랜 그러니까 환경부 산하에 등록된 단체의 우선이 아니고요. 울산에 도움 되냐 안 되냐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 그래도 정통 있는 단체인데 그래도 좀 건전한 활동을 하면 좋겠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수준의 우리 기대에 맞게끔 그 정도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체에 편견은 없습니다. 네네. 그 단체가 정말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예, 서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장민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업을 하든 현황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국의 현황 파악은 울산의 유해물질 배출 현황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정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수준이나 시스템 가지고 유해물질 배출의 현황을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업무를 해태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울산 지역의 유해물질 배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 유해 화학 물질 예, 배출량에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은 기업체별로, 업체별로, 지역별로 파악을 다 하고 계시고 어떤 그 악취 문제든 수질이 만약에 검출이 되었을 때는 추적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상 가능한 그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벌써 다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의 위주로 조사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 질의에 앞서 데이터가 없다. 이것도 저는 사실 납득할 수가 없고요. 무슨 데이터? 그거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데이터? 환경 영향평가 앞서
그 시절에 지금 S51에 그 고도화 시설을 하기 전에 그 기준치하고 하고 나서 시설 기준치 당연히 있어야죠. 그게 없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대기 오염 측정망에 대해서 S51을 딱 찍어가는 아니지만도 그 인근의 대기 오염 측정망에서 계속 그렇죠.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질문을 그렇게 정확하게 질문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유해물질 현황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행정력의 문제입니다. 예산과 행정력, 인력의 문제인데 필요하다면 민간업체를 끼우십시오. 위탁을 하십시오. 그 유해물질 지도가 만들어져 있고 대기 상황이나 어떤 강수량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추적 다 가능한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잠깐만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추적 조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했는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님 주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는데 왜 그게 부결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에 다시 한번 그 사업을 채택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이번 올해 예산 심의 때 가장 중점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바라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많은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시민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배 공무원들도 다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말씀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을 이게 기존의 어떤 방법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는 아주 엄중한 지금 시기란 말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투명한 자료 공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공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업무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업무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료를 다 공개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공개하시고 질책은 받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야 울산시가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자료 공개를 저희들은 갖고 있는 자료를 안 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자, 그러면 단적인 예로 있으면은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울산시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정보 공개가 가장 낮습니다. 그거는 통계로 나타나 있고요. 물론 환경부는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 보고서 나온 거 있죠. 유해물질이 어떤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 그거 그러면 공개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거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공개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공개할 부분은 지금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공개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필요한 영역의 어떤 기준은 법적인 근거에서 나눠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좀 더 이게 내가 사는 지역에 얼마만큼 이 영향이 있는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공개하고 그 말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공개를 안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아직은 그게 결과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료가 공개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 관련해서 그럼 자료를 좀 일단 자료에 관련된 설명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애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아 위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환경 개선 부담금은 어디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구군에서 실제 이 업무를 하고 실제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부과도 하고 그 시에서도 직접 부과하는 것도 있죠. 시에서 직접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구군에서 구군에서 다 부과. 예, 부과를 있습니까? 다 하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 대상층이 무슨 있습니까? 저는 경유차하고 예,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자동차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하고 그거였죠, 그죠? 예, 시설물도 부과를 했어요. 시설물은 또 뭐 있습니까? 시설물은 지금은 뭐 소매업 쉽게 이야기하면 상업 활동을 하는 그 오락실이라든지 무슨 장사를 하는 시설, 유통 영업 시설. 유통 영업실 다 받고 있습니까? 예, 유통 160회배 이상의 유통 영업 시설을 아마 그거를 대상으로 시작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대 대상도 그냥 변하지 않고 아닙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1일자로 시설물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락실하고 이런 다 빠졌네, 그죠? 예, 그래 다 빠졌고 자동차만 지금 남았습니다. 자동차 경유차만 받고 있네, 그죠? 예, 자동차 경유차 1년에 한 번 받고 있죠. 예, 1년에 2번 받습니다. 2번 받고 있습니까? 예, 예. 보통 경유차 시시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습니까? 시시별로 해서 노후 개수별로 지역 개수 유발 부담금 뭐 이렇게 한 6가지 개수를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지금 경유차가 등록된 차가 몇 대쯤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되는데 먼저 필요한 데이터를 좀 하게 지금 예, 지금 19년 현재는 경유차가 22만 9천 대, 9,148대입니다. 19년 몇 대를 2019년 기준으로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거는 네네.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몇 대입니까? 22만 9,148대입니다. 22만 9천 대죠, 그죠? 네네네. 자, 그러면 여기에 환경 개선 부담금이 부과가 되는 게 19년도에 15만 건입니다. 네. 이거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건수가 왜 이렇습니까? 건수가 좀 줄어든 데에 대한 말씀. 예, 그렇죠. 왜 이렇게 자동차 경유 차량에 왜 이렇게 미스미치가 발생하죠? 그런 건수는 조금씩 이제 하향 조정을 돼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네. 경유차가 22만 9천 대인데 예. 우리가 개선 부담금은 15만 대밖에 부담금을 안 시켰어요. 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개선 부담금을 부과될 차량이 있는데 왜 건수를 줄여드느냐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과를 왜 건수를 줄였냐? 예, 건수를 줄였는데 거기서 환경부에서 큰 틀의 정책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냐면은 일단 개선 부담금을 경유차에 부과를 하는데 단 배출 저감 장치를 달았다든지 또 아니면 또 감면 대상이 쉽게 해서 감면 대상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감면 대상을. 그래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5.18 민자 부상자 등 해마다 제도가 이렇게 감면을 해주는 차량가 증가가 되고 있어서 이 건수가 그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시에서 갖고 있어요? 예, 자료를 저희가 그러면 예. 그 자료가 있으면 점심 먹고 있죠, 그죠? 네네네. 볼 수 있도록 정정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주세요. 한번 보시고 한번 볼게요. 예. 그냥 뭐 1년에 2번씩 하면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7만 대 정도밖에 이렇게 부과를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죠? 1년에 2번씩 하면 15만 건밖에 부과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죠? 그럼 7만 대 정도밖에 안 했다면 나머지 10몇 대, 13만 대 정도는 부과를 안 한다는데 그 뜻인데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나는지 요거 한번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배출금은 우리가 대기도 부과하고 수질도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환경보전과에 있습니다. 그건 또 그쪽에서 합니까? 예.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기 부담금은 이렇게 이게 그 배출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건수는 늘어나는데 금액은 줄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 이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질소 산화물이 당초에는 배출보험 부과 대상이 아니었는데 금년부터 2020년도에 새로 추가가 됐었고
배출 허용 기준이 전반적으로 한 30% 정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거는 오염도가 아주 배출량이 미미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출량에 따라 가지고 부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예, 손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의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오경탁 하수관리과장님. 예, 그 KCC 저 본계 예, 그 일반 산업단지 그 아직 입주가 아직도 미비하지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공폐수 처리 시설 운영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하고 매년 2억씩.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 일반 산업단지 그 해당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그 산단 관리하는 부서는 그 산업입지관가 뭐 있습니다. 따로 있고. 산업입지과. 예, 그래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지원해 준 거는 뭐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예, 이런 거를 우리 저 하수관리과에서 매년 이래 가지고 그게 뭐 일반 산업단지 KCC 일반 산업단지 그 입주자들이 아주 저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요런 거는 시 전체 그 산업입지과하고 좀 이래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옷에 또 뭐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주변에서 많이 또 우리가 또 이래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준비 다 돼 있는 그 산업단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산업입지과에서 그쪽으로 좀 유도해서 좀 이래 이런 것이 공장이 좀 그 산업단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 돈만 이렇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그 부서하고 좀 협의를 좀 소통해서 그런 걸 좀 빨리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행정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늘 이래가지고 그 뭐 공장 부지 잘 해놓고 또 빨리 그런데 좀 이래 유도해서 공장이 좀 잘 이래 산업단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 아닙니까? 행정에서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해주시기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우리 저 순환과 강원 우리 과장님. 이 정책 사업 목표가 성과 지표서를 보니까 우리 자원 순환과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목표 성과가 아주 그 목표 달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환경 정화 행사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 사업 이 부분에서 이 달성 성과가 좀 이래 저조한데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예, 지금 이건 환경 정화 행사 참석자 수를 목표 달성률을 지표로 하는 그 지표 달성률이 좀 69%로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 또 설치 대수 또 좀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당초 다 계획은 그렇게 100%로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환경 정화 행사 참석자 수 이거는 코로나19 사태하고 관련돼 가지고 인원 동원에도 저희들이 좀 구군에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작용이 있었고, 그다음 구군 종량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는
이게 그래 구군에서 지금 현재 5개 구군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시비 보조를 지원하려고 좀 더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예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시비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달성이 이렇게 좀 저조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대충 알겠고, 유 국장님, 그 공동주택 그 음식 폐기물 이거는 참 우리 참 환경국에서 참 이래 이것도 참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저 RFID가 이 기계가 네. 그 음식물류 그 폐기물 그 감량하는 데 상당히 그 효과가 있는 걸로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아주 그 효과 좋은 이 종량기를 갖다가 5개 구군에 좀 많이 좀 이래 확대 보급해서 예. 좀 이래 저 이런 저 폐기물 처리가 좀 이래 감소화 할 수 있도록 예. 예산 부분은 우리 국에서 국장님 좀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예.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사님. 예, 한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금 환경 유해물질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단속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수질, 대기, 미세먼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내용하고 처벌 규정 그리고 단속 부서 울산시뿐만 아니고 구군 그런 부분들을 좀 명기를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며 최근 5년 동안 단속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게 지금 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뭐 시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업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업체가 왜 자꾸 이런 일을 반복을 하냐면 불이익하고 어겼을 때 이익하고 거기에서 사실은 기업체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더 크다면 자기들 스스로가 저감시설이나 방지시설에 투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사실은 또 하나의 기업체들에 대해서 위반 건수가 많다는 것은 울산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그냥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만 가지고 기업이 우위에 쓸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어떤 관계도 있고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기업체들도 그런 부분들을 쉽게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체들을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고 참고로 네. 우리 그 위반 업소 명단하고 현황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예. 그리고 지금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이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문의를 했을 때 기본 방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울산 발전연구원에 발주한 용역 연구, 울산 지역 사업장의 매립 폐기물 관리 방안, 이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본 방침을 제가 여쭈었을 때 환경부에서는 우리의 기본 방침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준을 삼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그 중앙부처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자원순환 시행 계획이 우리 시의 기본적인 계획이죠. 예, 저도 봤습니다. 그 예. 시행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기본 방침이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참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용역 어디서 주신 거 어디서 발주를 하는 건지는 아시죠? 환경국에서 발주한 겁니다. 그죠? 어쨌든 예. 이게 그 울산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서 울산 발전 연구원을 갔지만 그 가장 근원은 환경국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근데 환경국에 발주한 그 영역 보고서를 가지고 미래성장 기반국이 자기들 기본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국장님, 여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순환 시행 계획에 모든 이제 우리 폐기물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행 계획에 법적으로 담겨져 있어가지고 5년마다 저희들이 담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울산이 향후 10년간 산업 폐기물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확보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이 얼마이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통로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전문기관에서 이제 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걸 이제 정책의 목표를 삼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정책의 목표를 삼는다는 것은 아니고 정책의 목표는 저희들 자원순환 시행 계획이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를 삼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런 자원순환 계획에서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필요하면은 그 부분을 좀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인데 좀 이거는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1분만 더 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폐기물 사업 관련해서는 주무국이 어디입니까? 미래성장 기반국입니까? 환경국입니까? 이게 이제 주무부서는 폐기물 이 업무 자체는 저희들이 주무죠. 단지 이제 시행에 들어가면은 이 폐기물 매립장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매립장의 위치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처리 부서가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메인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국이 주무국이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관련 부서에 의견 조율을 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 사업, 폐기물 사업에서 딱 보면 환경국의 어떤 발언이나 어떤 주장들은 거의 담겨 있지 않고 미래성장 기반국 쪽에서 거의 주무국 행세를 하고 있고 질문을 하면 뺑뺑 돌려서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머리 아프니까 내일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 우리 울산이 공단이 존재하는 폐기물은 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맞닥뜨려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 아니면 확실하게 주무부서의 업무 어떤 영역이나 아니면 협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핑퐁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질의를 할 겁니다. 지금 자료 준비도 하고 있는데 납득이 안 가요. 보면 볼수록.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 방침들이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법하고 배치되는 내용들이 그걸 모르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핑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이게 이 처리업을 시행하는 절차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처리 과정에서 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그 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 부분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장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학 위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환경부등과장님 종전에 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배출 우리 부가금 있지 그죠? 부가금 중에 대기가 작년에 2020년에 건수가 125건에 1억 3,400만 원을 이렇게 배출했는데 수질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수질이 왜 갑자기 이렇게 늘은 모르겠는데 수질 배출을 보면 2017년 21건, 2018 28건, 2019년에 13건, 2019년이 19건 등으로 이렇게
그 해마다 반복되는 수치 안에서 금액이 2020년 보니까네 43억 6,6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부과를 했어요. 전년도에는 2019년에는 13건에 2억 2천이고 그 이전에 2018년에 28건에 1억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43억을 작년에 부과를 했는데 뭐 부가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었습니까?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고농도의 수은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배출 부과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이게? 법무입니다. 주식회사 법무입니다. 네? 법무. 예. 그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은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배출 부과금은 배출 초과 농도, 양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그와 관련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 시가 잘못하는 거, 우리는 시가 잘못한 거는 배출금은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울산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배출업소라면은 초과 부과금은 부과합니다. 우리 시도 부과합니까? 예. 우리 예천천 관련돼 가지고, 그죠? 예천천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이제 환경연합회에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배출금 부담금 해가지고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좀 있습니다. 이 카메라 기자들 와서 좀 찍어 좀 내야 되는데 이런 건 전혀 관심도 없어. 옷에 하도 많이 나고 그런지. 예천천을, 그죠? 예천천 저 하류에 가면 옛날에 오스 우리 저거 아시죠? 그죠? 오스 우리 예천천 처리장 아시죠? 그죠? 하루 2만 톤이 정류를 해가 바다 갑니까? 2만 톤을 그냥 바다에 그냥 자연스럽게 지가 알아서 갑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제 시정 질문을 했는데도 답변이 하여튼하고 답변해 주세요. 우리 오페스가 지금 현재 예천 처리장 지금 예천천 말밑 끝에 가면 태화강 옆 뒤에 있죠, 그죠? 있는 거 아시죠? 예천 처리장 말씀입니까? 예, 예. 배수장을 말씀하시는 예, 배수장이에요. 배수장에 물이 지금 매일 한 2만 톤 흘러 들어온다 아닙니까? 예. 그죠? 그걸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하수 처리장이 아니고 빗물 펌프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루 2만 톤 가까이요. 처리를 내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냥 바다에 알아서 가도록 놔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 저희들이 처리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 그 말이 되는 이야기 하십니까, 지금? 예천 배수장으로 들어오는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그거는 하수 관리를 우리가 안 합니까? 하수 부과금도 우리가 안 받고 있습니까? 하수 사용은 다 받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천 배수장으로 들어가는 그럼 그 들어오는 물은 무슨 물입니까? 그러면 그 오염된 그 물은 무슨 물입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옷을 그쪽으로 뭐 방류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박스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보셨죠? 예천 배수장은 여러 번 갔습니다. 갔습니까? 가가 뭘 느꼈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뭘 느꼈습니까? 이걸 보고 뭘 느꼈습니까? 우리 울산시의 부가금은 뭐라고 생각해요? 왕년보다 울산시도 부가금을 받죠. 그 부분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그 배출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전법에서 아니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부과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니, 예. 어떻게 뭘 가지고 처벌합니까? 아니, 그거는 의원님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좀 한번 어떻게 처리돼 가지고 방류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여수생 물이 어떻게 바다로 방류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정확하게 아는 과장들이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다운동 척과천에서 복류수를 다운 치수장에서 제가 알기로 전천으로 2만 톤 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그 물을 어떤 처리를 거쳐 가지고 바다로 보내는지 그 말씀인데, 예. 처리되지 않고 하수 체결되지 않는 물이 쓰면 들어가는 게 한 2만 톤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거 봐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말을 안 하고 눈 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그죠? 처리되지 않고 그 물에다가 비가 오면 일정 수준에서 그냥 바다 넘어갑니다. 지금 오늘 얘기 그걸 제가 한번 한번 손정호 의원님 오늘 이 얘기는 보겠습니다. 따로 이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옳으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마무리하시고 안수일 의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오경탁 우리 하수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보면은 태화강이 막 수질이 많이 개선되고 아주 우리 울산에 또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 인근에 보면은 끼고 있는 명경천 에 보면은 아주 배수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구 쪽에는 내가 이렇게 쭉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천, 무원천 어느 정도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정화가 됐는데 주로 중구 쪽에 보면은 유곡천, 그다음에 명경천 우리 쭉 보면은 우리 국장님을 또 비롯해서 우리 해당되는 하수가에서도 한번 현장 한번 점검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관할 업무 행정은 중구청에서 하겠지만은 그 해당되는 부서에 또 해당되는 담당자하고 한번 제일 첫 번째는 명경천 한번 가보세요. 명경천 그거는 상류 지역이 태화동 위에 길촌 유곡동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 좌우 아마 주택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들 차단하지 않으면은 바로 태화강 국가정원 완전히 앞으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텐데 명경천 보면 아주 정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태화강 국가정원을 잘 단장해도 명경천 무거천이나 여천천처럼 하천 개선 환경 정화 사업하지 않으면은 아주 흉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환경국장님하고 하수 과장님하고 현장 방문해서 꼭 내년도 사업 계획에 또 반영 적극적으로 시기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한번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 의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하수관리 과장님한테 좀 여쭙겠는데요. 온산 하수처리장에 가보셨지요? 예. 예. 거기 보면 온산 바이오 에너지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셨나요? 그쪽에는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장님 계시죠? 지금 온산 바이오 에너지 센터는 민간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죠. 위탁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관리권은 있죠. 예. 네. 온산 바이오 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 운영의 의미는 뭐냐면 경제적 의미를 포함해서 환경적 의미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무림 PP만 이야기했는데
원산 바이오 에너지 센터도 그 못지않은 악취를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예, 일단 그 악취는 지금 제거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민간 기업이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정도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어떤 시설물이 그 심각한 악취를 발생하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그 서울 쪽에 보면 경기도 지역에 보면 똑같은 이런 시설인데 냄새가 하나 없는 뭐 내부에 음압을 걸어서 냄새가 밖으로 유출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우리 그 수질사업 개선 소장님이나 하수관리과장님이나 환경국장님이나 제가 그 장소하고 그걸 알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서 견학을 해보시고 이 원산 바이오에너지 센터가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면서 이걸 어려운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을 때 같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개선할 수 없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경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용역 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1차적으로 용역 타당성 조사 지방공급평가원에 대한 용역 보고가 나왔습니다. 최종부는 아닌가요? 최종 나왔습니다. 최종 나와서 내부적으로 한번 보고. 저희한테도 한번 그 설명해 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설명해 주실 때 그 과학지시서하고 사업계획서까지 다 포함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용역을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거는 좀 제가 오늘은 좀 요구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놓치지 마시고 좀 말씀해 주시고 하수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추가로 아까 뭐 원산 바이오센터도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울산의 하수처리 용량이 충분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구도 정설을 좀 했고 근데 이제 북구는 정설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정설이 되고 나면 숨통을 좀 틔우겠지만 남구 지역이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정환 부회장님이 지적한 바대로 지금 남구 지역이 용연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수하고 오수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관거가 너무 멀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누수가 많다. 그리고 처리 용량이 사실은 그를 수용할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든 아니면 장기 계획에 좀 포함시켜서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남구 쪽에는 하수 처리장 용량을 거의 홀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더 이상 처리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내에 저희들 한 5만 톤 내외의 하수 처리장을 신설하려고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고 나면 환경부 협의해서 최종 용량이 결정되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포함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저는 사실 이게 빨리 반영이 돼서 공약으로 좀 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되든, 시장님 선거가 되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투여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좀 우리 현안 문제를 좀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인허가 사항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현우 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정학 위원 마무리 지시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해야 됩니까? 질문할 게 아직 꽉 남았는데 내 혼자 혼자 하면 안 될까요? 바로 보고를 다 받으십시오. 우리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을 어느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장이십니까? 네. 우리 지출 내역을 봤습니다. 작년에 140억을 받았습니다. 그죠? 네. 140억 예산에서 집행했는데 여기 고유 목적 사업에는 한 푼도 지출 안 하고 네. 그죠? 기타 지출을 이렇게 다 해버렸어요. 73억을. 나머지 70억은 예탁해놓고 70억을 갖다가 네. 기타 사업을 했어요. 고유 목적 사업에 안 쓰는 돈을 어디에 쓰길래 이렇게 기타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행정비입니까, 이게? 그 의원님 지적 사항대로 원래 그게 이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저게 환경부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이제 부과를 합니다. 부과 징수를 하면은 이제 징수 교부금이 70%가 내려옵니다. 우리 징수 납부한 금액의 70%. 그 금액이 내려오는데 저기서 교부대 내려올 때 사용을 여기 내려오면 우리 환경부서의 환경을 위한 환경사업에 딱 사용하도록 저한테 내려오지 않고 이 예산이 여기 우리 예산부서로 들어오면서 일반 예산화 떼버립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요. 이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인데 강력 기금. 지금 예.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기금이 작년에 140억을 수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700만 원은 예탁을 하고 예탁했고, 예. 기타 지출을 이렇게 73억 2,038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출했어요. 그 소송 패소 반환금, 예? 소송 패소 반환금을 지급한 겁니다. 이게 금액이 이마에 많습니까? 73억이나 가까이 예, 되는 그렇습니다. 예. 패소 금액입니까? 예, 패소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네, 별도로 바로 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예, 바로 주시고. 그 다음에 빨리 질문하니까 좀 사고 이후리 환경 우리 보조금 사업을 봤습니다. 보조금 환경부서의 보조금 사업을 봤는데 보조금 사업에 작년에 100% 다 반납해버린 게 있어요. 이 어느 과 예산입니까 이게? 4억 4,700만 원? 환경보조과 예산입니다. 뭡니까? 2019년도에 천연가스버스 구입 보조금입니다. 뭐? 천연가스버스, LNG 가스버스. 근데 왜 예산을 이렇게 쓰지는 않고 그냥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이거는 기업에서 버스 회사에서 이걸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버스 회사가 어려워서 구매를 안 했고 또 이 버스는 앞으로 수소버스로 갑니다. 수소버스. 그런 것이면 예산을 처음부터 잡을 적에 어느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이런 거는 확정자가 예산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그러면 이 손실이 이게 국가도 문제가 되고, 그죠? 관련 부서의 환경부에도 문제가 될 테고, 우리도 이게 이런 예산을 갖다 그냥 돌려보는 우리 자체도 우리 환경 정책의 미스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70% 이상 또 반납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에 6억 7,500만 원 한 건 있고, 이건 어느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환경보존과입니다. LPG 차량으로 전환하면 지원해주는 그 내용입니다. 아니, 돈을 이렇게 반납하고, 그 다음에 50% 이상 반납한 것도 겁니까? 한 건, 작년에 두 건이 있어요. 예. 6,200만 원. 전옥수 버너 사업하고
그 폐배터리 회수 사업입니다. 폐배터리 회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생각을 했는데 5개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MC 이후를 한 사업을 또 사고 이후를 한 사업이 있어요. (2018년에) 두 건을 7억 4,700만 원을 명시이후를 시켜놓고 또다시 또 그 이름에 또 사고 이후를 시키가 사업을 했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전형적인 무사안일 아닙니까? 두 건, 작년에도 한 건 있습니다. 3억 8,900만 원 명시이후를 시킨 사업을 다시 또 재사고 이후를 시켰어요. 왜 무슨 이유입니까? 2018년도에 2건이 있고 2019년 1건, 20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예, 이거 왜 그랬습니까? 예, 사유는 한 건은 그 차바 때 피해 복구를 위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차바가 언젠데 2019년, 2020년 나옵니까? 그때 그 신명천에 그 전에 그 피해가 있었지만은 그 사업은 유의하니까 그때 공사 기간이 18년 6월부터 19년 12월까지였습니다. 16년도에 발생했죠. 예. 16년에 발생했습니다. 16년에 발생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사 기간은 저희들이 18년부터 19년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신명천 정비 기본 계획이 이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계해서 이제 이율이 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태화동 이런 노하수관 정비 사업도 그때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차바 피해 복구를 위해서 태화동에 제일중학교 일원의 하수 정비 공사를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노후관 교체를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그때 그 건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용역 기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연장에 따라서 이율이 됐습니다. 계획의 뭔가 잘못됐다. 특별한 이런 그러면 계속비 사업을 벌리죠. 계속비 사업 아니 사업의 명시로 사업을 사고를 시켰다.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 가지고 다른 차원의 확실하게 된 정도로 업무를 시간이 그럴 때 그냥 하고 물을 가듯이 하고. 그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뭐 당연도 끝나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렇게 된 기본 계획이 바뀌면은 또 그에 따라서 또 공사 기간이 또 연장되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상황이고 앞으로는 좀 될 수 있으면은 이율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뭐 예? 오해할 거예요? 의원님도 동의합니까? 이 보조금 집행 잔액이 하수의 특별하게 보면 해마다 이게 이렇게 30% 이상을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건에 35억 정도가 이렇게 반납이 됐고, 그 다음에 2020년도도 3건에 4억 3,700만 원 이렇게 반납이 됩니다. 하수특별회계가. 오가당님. 이게 보통의 예산은 집행 과정은 우리가
입찰을 보통 보면 86.7%, 뭐 88, 뭐 7%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 이렇게 반납되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물어요. 예산을 과도하게 이렇게 책정이겠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죠. 그다음에 해가지고 다른 데 가야 될 예산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있었다는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그 알뜰하게 써야 되는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뜻인데. 저희들이 그 보조금 반납한 그 내용은 대부분이 그 공사 준공하고 난 다음에 그 집행자네, 그 다음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강릉시 하수관로 예. 제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0%를 반납했어요. 30% 반납했는데 이 세 건에 4억 3,700만 원. 제가 여러분 정상적인 15%, 16%, 20% 아니고 그거는 해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될 수 있는 불응력이 발생하는 일이지만 30%, 50%, 70% 반납했다는 이야기는 계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30%, 50%, 70%는 저희들은 아니고 양식이 그렇게 돼 있어 제출하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그 임대민주사업 같은 그 교부금이 28억 받았는데 반납은 4억 했고요. 그 다음에 노하수관로 그 정밀조사는 10억 중에 4억 9천만 원 반납했고 저희들하고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료가 나왔는 모양인데 30%, 50%, 70%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그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보상을 못해서 또 하는 그런 사유,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예, 따로 예.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매일 이게 30% 반납했는데 세 건을 반납했다고 했습니다. 30%. 그러면 대기 질서상 30%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바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그걸 해가지고 이 예산이 다른 데 예산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1년, 2년간 잡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시죠. 이어서 하시죠. 이어서 하시죠. 왜냐하면 이어서 하고 마무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아이고 여자놈. 수질 개선 사업소다. 잠깐만. 급하게 이거 불락 결손 관련돼가지고 몰락했나 보노. 잠깐만. 예? 가서 결손 처분을 하는 게 있던데 사용료와 수수료 사업은 그 지방세와 달리 그죠? 수익자 원칙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사용료와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 아닙니까? 그게 부과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불락 결손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하수도 사용 요금은 상수도 고지서에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일부 뭐 행방불명이라든지 하수도가 진짜 불락 결손 처분하면 하수도는 대상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지금 뭐 재산을 찾아보지만은 재산이 없거나 잠깐 예. 재산이 없고 무고 그거 떠나가지고요. 그 사용 하수도가 배출되고 있는데 그럼 배출되는 업체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조치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결손액은 상수 같으면 단수를 한다 하지만 하수는 어떻게 해요? 하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수도는 그죠? 사용료를 안 내면 단수를 합니다. 단수하면은 하수 사용량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그 집에 사용량만큼 그 업체가 하수도가 그 물이 안 나갑니까? 밖으로 배출 안 됩니까? 전혀. 일단 수도물을 사용하면은 수도물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수도 사용량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확실합니까? 예. 지하수를 사용하면은 별도로 나오지만 상수도는 안 나옵니다. 단수를 하게 되면. 업체가 상수도 요금을 안 냈는데 단수를 하면 하수도는 안 나온다.
예, 상수도 오경도 과장님 그 말 책임져야 된다. 상수도 사용량만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연동대가 부과하는 건 아는데 예. 연동대가 부과하면서 옛날에 그 백운찬 의원이 그 지적했던 사항 알죠?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예. 하수도로 갖다가 연결돼 쉽겠지 아닌 집도 부과를 했는 거 알고 모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은압을 다시 또 환급해주고 하는 사항이 그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예. 하수도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상수도가 안 나오면 단설되면 하수도가 그 집에서 안 나와야 되는데 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예. 내가 그 증거를 대면 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기업체인데. 제가 그 내용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환경국 및 용연 온산 수질 개선 사업 소소관 2020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원하는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6월 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퇴임하시는 신동훈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동훈 소장님의 퇴직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산수질사업소 소장 신동훈입니다. 원래 신축년이니까 우보말리라는 고사상언을 생각한 해봤습니다. 우직한 소의 느린 걸음으로 느릿느릿 걷다 보니까 벌써 만리를 걸어와 40년의 세월이 흘러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산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갓 시작할 80년도에는 삼산지대는 허벌판이었습니다. 땅값이 울산에서 제일 비싼 도심지로 달포금했고 90년도에는 97년도 광역시가 성립되었고 2000년도에는 울주군 반천에 국립대가 건립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KTX 울산역이 개통되어 수도권과 일일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외곽순환도로 개통, 울산 밀양간 고속도로 준공 등 많은 사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에 참여했다는 게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화의 속에서 아무 탈 없이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상옥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물신양명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울산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열정을 쏟아주신 데 대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하시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녹지 정원국 및 수목원 관리사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